저희가 오늘은 웹툰을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. 예. 그 웹툰 중에서도 학원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예. 기자님, 학원물이라는 장르적인 특성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학교를 무대로 한 학생들이 주인공인 그런 작품들을 학원물로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, 아마 이제 오늘은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, 이제 요즘의 학원물이라고 했을 때 박태준 작가의 외모지상주의의 엄청난 성공 이후에 어떤 무브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실제 10대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10대가 아니라 동시대적인 감성 안에서 좀 옛날하고 좀 다르게 소비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. 윤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불편한 느낄 만한 부분들이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원래는 웹툰을 잘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제 좀 대표적인 학원물들을 좀 살펴보고 왔어요. 근데 공식이 있더라고요. 보통은 인싸, 아싸, 찐따 이렇게 나눠서 네. 이건 작품 속 표현입니다. 네. 이제 일진이 제일 인싸예요. 일진이 주로 주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일진 중에서도 나쁜 짓을 하는 일진이 따로 있고 그렇죠. 굳이 나는 일진이지만 내면은 착하고 정의로운 그런 일진이 등장을 해서 아싸와 찐따를 구원해주는 서사 이런 게 좀 등장을 하고요. 그렇게 착한 일진으로 그리는 그런 작품 속 캐릭터는 되게 잘생기게 나와요. 몸도 좋고 누가 봐도 되게 호감형으로 나오고, 그 만화 안에서도 나쁜 일진들은 굉장히 못생기고 우락부락하고 누가 봐도 혐오스럽게 그려져요. 현재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은 학원물들에서 이제 좀 공통적으로 좀 발견되는 경향 같은데, 특히 이제 외모지상주의가 좀 설명하기 쉬우니까 좀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키 작고 뚱뚱하고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었던 주인공 형석이가 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완벽한 몸, 정말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강함까지 다 갖추고 있는 어떤 그 몸으로 깨어났다.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죠. 그래서 전 아이디어가 굉장히 심플하고 강력했다고 생각을 해요. 되게 흡입력이 있긴 하더라고요. 네, 초반에. 그렇죠. 사실은 이제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제목 자체도 외모지상주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. 작가는 그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거라고는 생각해요. 초반 에피소드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살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고발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서 겪게 된 학원물의 모든 일상들이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결국 잘생긴 몸이 주인공인 거예요. 우리가 이 못생겼던 형석에 이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잘생긴 형석이의 활약을 즐기게 되는 기대하고 거죠. 예. 복수하길 바라고. 예. 그래서 왜 이런 식의 잘못된 계급을 나누고 이런 좀 부당한 것들이 있느냐를 고발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소위 사이다 서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이 다 더해지는 것 같아요. 일진에게 복수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친구랑 또 친구가 돼요. 착한 일진들이 이제 뭉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들이 맞으면 교내의 인싸예요. 그래서 조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, 예전 학원물에서 너무 이제 어떤 10대들 이상적으로 순진한 모습을 그렸다면은 사실은 이 안에서 어떤 식의 권력 지형도가 있느냐를 보여줬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. 단순히 그냥 어른들이 생각하는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10대라고 하는 건 되게 좀 잘못된 상이니까. 근데 문제는 비판적 전망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. 분명히 학내에 계급이 있겠죠. 거기서 주먹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묘사에서 끝나는 거예요.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되는 거죠. 몸이 바뀐다는 설정 자체가 판타지인데 네가 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못 살아남아. 벗어날 수 없는. 네가 아예 새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바뀌지 않아. 왜냐면 이 구조는 안 바뀔 거니까. 이 사람은 이걸 그냥 긍정해버리는 것 같아요. 그 권력의 구도를 깨부수는 캐릭터가 등장해야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발을 하고 상승만 하죠. 그 구도를 깨트리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일진들이 등장을 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여성의 캐릭터는 왜 약간 부수적인 존재처럼 트로피처럼 옆에 막 아양을 떨고 잘 보이고 싶어하고 그걸로 끝나요. 그 여성의 캐릭터는 왜 이렇게 도구화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. 말씀해주신 부분이 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인싸들이 서열에 이게 높은 곳에 있고 거기 분명히 여성 캐릭터들이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의 잘나감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 권력이 약간 좀 붙어있는 기생하는 그런 걸로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. 잘생긴 형석이를 비롯해서 이 잘생긴 일진들의 잘생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뭔가 되게 빛나는데, 예쁜 여성이 빛나진 않아요. 예쁜 여성 캐릭터는 이걸 가지고서 남성에게 인정받아야지 그것이 권력
로서 되는 것 같아요. 네. 여기 안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고발이 될 수도 있었으나 이 사람은 이걸 그냥 그냥 긍정해 버리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정말 이제 일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, 여성 캐릭터들도 이제 본인의 뭐 미적 자산을 가지고서 남자들한테 붙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. 그래서 본인의 스토리를 가진 여성의 캐릭터가 아예 없고, 주체성이 있는 캐릭터가 아예 없고, 도구로만 존재하게 되는 캐릭터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부분들이 저는 하나로 소급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학원물을 그리고 있는 작가들이 좀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능력주의적인 것 같아요. 힘이 있고 내가 잘생겨 보니까 야, 이 소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네. 거를 경험을 하고 다시 원래의 몸으로 들어올 때는 약간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네.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. 아, 내가 이렇게 좀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못났던 건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고 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.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피해자한테 아, 너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런 짓을 당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. 예, 결국 그 노력의 서사가 능력주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때린 놈이 잘못인데 네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. 몸을 바꿔서라도 올라가. 저는 사실 이런 게 하나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. 약자가 있으면은 세상 탓하지 마인 거죠. 결국에는 잘났으면 당연히 잘난 만큼 얻어가야지 라는 거잖아요. 이런 것들을 좀 꼬집어주는 게 작가의 역할인데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사이다 서사만 주고 끝. 이 능력주의적 세계 자체가 사실은 이미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담론을 깔고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생산이 가능한 거죠. 단순히 그냥 만화를 보고 배워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. 근데 내가 막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었던 세계가 그대로 그려지면은 사실은 이것은 무비반적으로 공고하게 만들어지는 거죠. 능력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약자 힘을 깔고 있으니까. 앞으로의 학원물에 대해서 바라는 점. 웹툰의 시대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사회적인 현상을 많이 그리고 있다면 이거를 이제 연재하는 그 웹툰의 플랫폼에서도 검수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는 좀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앞으로 이 시장도 더 활성화되는 거고요. 그 활성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표현의 자유를 뭔가 억누르면은 뭐 시장이 축소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벌어진 일이 뭐냐? 중국인 혐오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서비스가 막혔어요. 외모지상주의가. 혐오 콘텐츠라는 걸 가지고서 분명히 누군가 거기서 사이다를 느끼고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보편적으로 확장된 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웹툰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네네. 윤리적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줘야 되겠죠?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 확장, 웹툰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. 이제 좀 내부 편집자들 대상으로 이제 혐오 표현 관련한 교육 같은 것도 좀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좀 이런 일들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